다섯 번째는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인식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아주 매운 이해도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특히나 그리고 일반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의지 부족이나 또 반복되는 요요, 관리 부족을 탓하면서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환자가 자책감은 결국은 정신병적인 측면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되는 수준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가장 가깝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가족조차도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환자의 의지 부족입니다. 의료진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같은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비만대사 수술에 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아주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과를 포함해서 동반질환을 치료하는 관련 과들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러 의료진에 대한 인식도 설문조사는 2년에 한 번꼴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약간씩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는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도는 매우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환자가 가장 이해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전공하시고 또 실제로 비만대사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 병원의 의료진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부족한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보호자나 가족에 대한 이해도 범위를 넓히는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선택하시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이 가장 수술 후에 안정적이고 큰 효과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더 인식도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 방법 자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과정,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수술을 결정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제냐 우회냐 하는 문제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위를 절제하는 것과 또는 위를 포함한 소장, 영양을 흡수하는 부분에 장기를 소화되는 영양소로부터 우회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조합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60여 년 넘게 루아이 위 우회술이라는 것이 표준 수술로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신뢰도 있는 수술로 인정을 받아오기 시작한 것은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30년 정도의 연구 과정을 거치고 그 성과물이 또 30년 이후 30년 동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되어 온 결과입니다. 지금도 표준 수술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서 타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오면서 아주 쉬운 방식, 즉 밴드 수술이 유행을 타면서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나 서구권의 일부 국가라든가 아니면 호주 등에서는 일부 금지된 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렇고, 그때 나타난 합병증을 해결하는 분야가 비만대사 수술의 현재 큰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또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서베이를 해서 국제 비만대사 수술 연맹에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도 여기 포함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악된 숫자는 슬리브 게스트렉토미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동안에 5 내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루아이 우회술이 최근 5년, 10년 사이를 거치면서 75% 내지 85%가 소매절제술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슬리브 게스트렉토미, 즉 소매절제술이 유행을 타는 이유는 첫째는 체중 감량 효과가
통계적으로 루아이 우회술과 소매절제술이 차이가 없다. 이 문제는 1년, 2년은 아니고요. 5년 정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어느 한 번도 소매절제술이 루아이 우회술의 체중 감량 효과를 초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도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과를 학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소매절제술이 이런 이슈가 가장 지금 큰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동안 10여 년 이상 맹렬하게 치고 올라오던 소매절제술의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다시 우회술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때 왜 60여 년 이상 루아이 우회술이 가장 신뢰받는 표준 수술로 정착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매절제술의 문제를 본다면 첫째는 목표한 체중에 도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했던 수치 30%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2, 3년 특히나 5년 이상 되면서 다시 체중이 최저점을 통과해서 반등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위식도 역류를 경험하는 환자들, 대단히 불편한 점들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 부분,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환자 수술 건수가 늘어나면서 조금 더 큰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역시 사실은 루아이 우회술을 조합해서 해결하는 시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정도의 현재 비만대사 수술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들만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자꾸 올리는 이유는 첫째는 비만대사 수술의 필요성에 비해서 인식도,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데 기반합니다. 수술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오롯이 다 환자분의 고민, 환자분의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들과 면담하고 수술을 진행하고 관리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선택하시게 되고 많은 공부를 해서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해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심리적인, 경제적인 지지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학술적인 측면 둘 중에 어느 수준 이상을 도달한 전문의나 의료진 그리고 기관을 선택하더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정 부분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하우가 쌓여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 갖추어진 의료팀과 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거쳐왔던 과정뿐만이 아니고 좋은 의료팀과 또 기관을 찾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과 같이 앞자리에 앉아서 눈빛을 맞춰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있는 기관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방향에 같은 의자에 같은 벤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앞길을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앞길을 같이 같은 시각에서 봐줄 수 있는, 거기까지 봐줄 수 있는 의사를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